안녕하세요. 이상큐브입니다. 호주 ABC 뉴스는 지난 9월 16일에 호주 정부가 프랑스와 체결한 잠수함 도입 계획을 파기하고 미국과 영국의 지원 아래 핵잠수함을 도입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호주에 대한 미국과 영국의 핵잠수함 건조 지원은 우리나라의 핵잠수함 도입과도 연관되어 있어 주목해서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호주가 그야말로 급진적으로 방침을 전환할 것이란 외신 기사를 선뜻 믿기는 어렵지만 점점 많은 미국과 호주 언론에서 미국과 영국의 지원 아래 호주가 핵잠수함을 도입한다라고 보도하고 있어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 호주는 프랑스와 계약을 체결하고 어태급 디젤 잠수함을 도입할 예정이었으나 아쿠아일로에 있는 중국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 방침을 급선회하고 프랑스와의 어태급 잠수함 조달 계약을 파기하고 미국과 영국의 지원 아래 핵잠수함을 도입할 것이라고 ABC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과 영국 존슨 총리 그리고 호주의 스콧 모리슨 총리는 지난 15일에 비대면 정상회의를 가졌으며 ABC 뉴스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호주의 스콧 모리슨 총리는 파이브 아이즈 조약 이후 호주에게 가장 중요한 새로운 안보 동맹이 형성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우리 지역에서 수십 년 동안 누렸던 비교적 온화한 환경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라며 중국을 빗대어서 말했으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호주가 핵잠수함을 도입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핵기술을 공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영국의 존슨 총리는 이번 합의가 핵확산 금지 조약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존슨 총리는 우리는 우정의 새로운 장을 열고 있으며 이 파트너십의 첫 번째 임무는 호주가 원자력 잠수함 함대를 획득하는 것을 돕는 것이며 물론 이 잠수함이 원자로에 의해 구동될 것이지만 핵무기로 무장하지는 않을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호주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도입은 비확산 임무에도 완전히 부합할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우리 모두가 장기적으로 인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3국 간 협력을 강화하고 공식화하기 위한 또 다른 역사적 단계를 밟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3개국의 지도자들은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호주가 핵잠수함을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호주의 ABC 뉴스는 호주가 미국과 영국의 지원 아래 핵잠수함을 도입하기로 밝히자 프랑스가 반발에 나섰다고 보도했습니다. ABC 뉴스는 기사에서 호주의 새로운 파트너십은 호주 내에서 건조할 900억 달러의 프랑스산 잠수함 건조 프로젝트의 종료를 의미한다라고 밝히며 이에 대해 프랑스 측의 잠수함 계약자인 네이발 그룹은 성명을 내고 호주 정부가 이 프로젝트를 폐기한 것에 실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네이발 그룹은 성명에서 이번 계약 파기는 호주에게 탁월한 성능의 잠수함을 제공한 네이발 그룹의 큰 실망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장이 브르드리앙 프랑스 외무장관은 호주의 이번 결정은 양국 간 협력의 정신을 배반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성명에서 인도 태평양 지역이 전례 없는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호주와 핵잠수함 건조에 나선 것은 동맹국들과 프랑스와 같은 유럽의 파트너들을 호주와의 구조적인 동반자 관계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이번 미국의 선택은 프랑스가 후회할 수밖에 없는 일관성의 결여를 나타낸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호주가 프랑스와 계약한 어태급 잠수함 건조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하자면 작년 호주 국립회계감사국이 제출한 퓨처 सब마린 트랜지션 투 디자인 보고서에 의하면 2016년경 추산된 차기 잠수함 어태급 프로젝트의 비용은 약 500억 호주 달러였으나 현재 환율로 재계산하면 약 897억 호주 달러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프랑스와 계약을 체결했을 때 어태급 잠수함 12척을 구입하기 위한 비용은 약 500억 호주 달러로 추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크리스토퍼 파인 전 국방장관은 지난해 12월에 이 프로그램의 비용이 약 800억 호주 달러 가까이까지 상승했다고 밝히자 호주 정치권과 여론은 논쟁에 휩싸였고 이번엔 비용이 97억 호주 달러나 늘어 약 900억 호주 달러 가까이 올랐다고 밝힌 것입니다. 또한 어태급 프로그램에서 건조되는 12척의 잠수함을 2080년까지 운용할 경우 구입 비용과는 별도로 1,450억 호주 달러의 운용 유지 비용이 발생한다고 알려졌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의 총 비용은 구입 비용을 포함하여 2,350억 호주 달러, 하나로 약 20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숫자가 되며 이것을 12척으로 나누면 한 척당 비용은 16조 원을 넘어서게 되어 아마도 세계에서 가장 비싼 잠수함이 될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물론 척당 16조 원은 앞서 말했지만 2080년까지의 운용 비용과 구입 비용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그동안 호주 정부나 군 관계자들은 어태급 잠수함 프로그램의 비용에 대해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여러 차례 부인해왔지만 이는 결정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조달에만 30년이 걸리기 때문에 정확한 비용을 계산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특히 호주의 어태급 잠수함은 설계 및 탑 제품의 대부분을 해외에서 구입하기 때문에 가격 상승 요인이 많습니다. 이런 호주의 사정은 국내 구입으로 대부분을 충당하는 미국과 프랑스 등의 국가와는 크게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프랑스와 고정 가격으로 계약이라도 맺지 않는 한 어택급 잠수함의 구입 비용은 실제로 건조 회복이 전까지는 모른다고 말하는 것이 옳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어택급 잠수함을 계획대로 건조한다고 해도 미국의 시스템 및 무기를 프랑스가 건조하는 잠수함에 통합한다는 것은 어려운 작업일 수밖에 없습니다. 호주 해군의 잠수함은 미국 전투 시스템인 AMBY 지원을 사용하고 있어 어택급에도 이 시스템을 채택할 예정이었지만 이것은 미국 무기의 데이터를 프랑스 기업인 네이발 그룹에 공개해야 한다는 것을 뜻하며 미국과 프랑스의 관계를 생각하면 이것이 간단한 프로세스가 아니라는 것을 쉽게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은 어택급 잠수함에 통합하는 미국의 시스템과 무기의 데이터가 프랑스에서 러시아와 중국에 새는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미국은 자국의 시스템과 무기를 프랑스가 통합하지 않고 직접 호주에 제공해 호주인의 손으로 통합하자는 제안을 하고 있다고 호주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따라서 미국과 프랑스의 얽히고 설킨 관계에서 가운데에 낀 호주로서는 프랑스에게 4억 달러의 위약금을 물어주는 대신 미국과 영국의 지원 아래 핵잠수함 도입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프랑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호주의 모리슨 총리는 프랑스가 태평양 지역에서 중요한 파트너로 남아있지만 호주는 이 지역과 국가 안보를 위해 결정을 내려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있을 것이라고 미국의 언론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 언론인 폴리티코는 바이든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미국과 영국, 호주 3개국으로 구성된 새로운 방위기술 공유그룹을 발표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보도해 주목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언론들은 호주의 영문철자인 AU와 영국의 UK, 미국의 US를 따서 3개국으로 구성된 그룹을 아우쿠스라고 부르고 있으며 파이브 아이즈에서 캐나다와 뉴질랜드를 제외한 구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 언론인 폴리티코는 백악관과 의회 관계자로부터 들은 말을 인용해 미국과 영국, 호주 3개국은 인공지능과 사이버 수중 시스템 등 장거리 공격 능력 등 방위 기술을 공유하기 위한 그룹을 만들겠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미국과 호주 언론에서 호주가 미국과 영국의 지원 아래 핵잠수함을 도입한다라는 언론 보도가 잇따르자 호주 주요 언론들도 프랑스와 어택급 잠수함 계약 파기와 핵잠수함 도입 사실을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호주 언론인 파이낸셜 리뷰에 따르면 호주의 핵잠수함은 미국에서 건조될 전망이며 영국은 호주의 원자로 기술 획득을 지원할 것이라고 하며 핵잠수함 도입까지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현재 호주가 운용 중인 콜린스급 잠수함의 수명 연장 프로그램이 실시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프랑스의 어택급 잠수함의 도입 계약 파기에는 최대 4억 달러의 위약금이 발생한다고 파이낸셜 리뷰는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CNN 뉴스도 바이든 대통령이 호주의 핵잠수함 보유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고 보도했으며 미국과 영국의 특수요원들을 호주에 파견해 2023년 2월까지 핵잠수함 도입에 관한 최적의 수순을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미국의 CNN 뉴스는 호주의 언론들과는 다르게 호주의 핵잠수함 도입이 프랑스의 어택급 잠수함 도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불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철군 이후 중국에 더욱더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그동안 자국에서 건조한 잠수함을 해외에 판매한 적이 없지만 이번 조치는 아쿠아일로에 있는 중국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 미국은 그동안의 방침을 철회했고 미국에서 건조한 핵잠수함을 호주에 판매한다라고 외신에서 보도한 것입니다. 이러한 미국의 방침 철회는 한국에게도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얼마 전 국내 언론에서는 중국 견제를 위해 미국 의회에서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를 인정하자라는 여론이 일고 있다라고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미국의 태도는 한국의 핵잠수함 도입에 강경했습니다. 미 해군 해상체계사령부의 제임스 캠벨 프로그램 분석관은 2019년의 한 토론회에서 미국은 한국이 동맹국이라 하더라도 핵잠수함 기술을 내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한국의 주변 상황이 변하자 미국이 우라늄 제공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국내 언론에서 보도했습니다. 한국은 그동안 미국에게 구형 핵잠수함의 대여 및 판매를 집요하게 요구했으나 미국은 자국의 전략자산인 핵잠을 해외에 판매한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국내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최근 미국 조야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이 핵잠수함을 개발한다고 밝혔고 중국을 견제하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한국의 핵잠 보유를 인정하자는 여론이 미국 의회에서도 나오고 있다고 전하며 한국의 정부 소식통은 핵무기가 아닌 핵잠은 한미 원자력 협정의 예외라며 자체적으로 우라늄을 재처리할 수도 있다고 미국에 살짝 운을 떼기도 했다며 미국 정부가 최근 한국 핵잠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한미 양국은 매년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열리는 한미 안보협의 회의에서 핵잠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양국은 미국이 재처리한 20% 미만의 우라늄을 한국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합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국내 언론에서는 예상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국내 언론의 보도가 얼마나 신빙성이 있을까라고 생각했지만 미국이 호주의 핵잠수함 도입을 허가한 것을 보면 국내 언론의 보도도 상당히 신빙성이 있어 보이며 현재의 세계적인 역학관계를 잘 이용한다면 한국의 국방력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과 회담하고 곧바로 향한 곳이 국방과학연구소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방과학연구소의 종합시험장을 방문하여 SLBM을 포함한 미사일 전력의 발사 시험을 직접 참관하고 관련 보고를 받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한국이 왕이 외교부 장관의 방한 시기를 피해 미사일을 쐈을 텐데 이번에는 보란듯이 같은 날에 미사일을 날렸습니다. 그것도 게임 체인저로 불리는 SLBM과 초음속 미사일 등의 최첨단 미사일 세트였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문 대통령의 이번 행보에 많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 대통령은 집권 첫해에 수행 기자들이 중국인들에게 집단 폭행당하는 등 중국을 국빈 방문에서는 굴욕외교 논란에 시달렸습니다. 국력이 세계 10위권 안팎인 한국의 대통령이 세계 외교사상 보기 드문 홀대를 받았으니 우리 국민들도 분노할 만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문 대통령의 행보에는 더 이상 중국의 눈치를 보지 않겠다라는 의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미국이 호주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지원한다고 하니 우리에게는 좋은 본보기가 생긴 것입니다. 호주의 핵잠수함 도입이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튜브였습니다.